자, 13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있는 중력 이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이상. 얘들아, 중력이 이상하다. 그게 중력 이상이 아니라요. 자, 중력 이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중력이라고 지구에 작용하는 한 지점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이렇게 그리면 지구가 이렇게 구체잖아. 그거를 지금 이게 이 반만 잘라서 반구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 회전축, 가상의 회전축을 그린 거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 자, 색깔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잖아. 이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뭐야? 요거를 우리가 위도선이라고 그래. 위도. 그치?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위도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잖아. 응?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걸 우리가 경도라고 부른다고. 경도. 알겠니? 그러면 이때 지구가 이제 구체이고, 그리고 이 완전한 구체에서 회전하면서 원심력이 생겼죠. 그래서 원심력이 생기면서 위도마다 원심력 값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원심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중력 값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 위도선 중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럼 요 빨간색 요 지역. 그럼 이 빨간색 선들은 같은 위도지.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도 뭐 20도 지역이고 여기가 위도 뭐 50도 지역이다. 그럼 위도 20도에다 그린 이 빨간색에 있는 아이들은 서로 중력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표준 중력이라 그래. 표준 중력. 어디에? 위도 20도 지역의 표준 중력. 얘네들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위도 20도 지역은 모두 중력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표준 중력 50도인. 그러면 위도가 50도인 지역은 또 표준 중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지네들끼리. 빨간색들끼리는 한 줄로 같아야 된다고. 표준 중력이. 알겠니? 근데 다만 이 빨간색 50도와 20도의 표준 중력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20도와 50도 중에. 표준 중력 값은. 결국엔 중력 값은 어디가 크야? 고위도로 가서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50도 값이 더 큰 거지. 이해가? 어? 같은 위도에서는 서로 같아. 그걸 우리가 표준 중력이라 그래. 근데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표준 중력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커져야 되지. 그 지방에서 최대니까. 그래서 2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표준 중력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요, 지구는요 같은 그 위도라도요, 거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륙 지각은 높이 솟아올라 있고요, 해양 지각은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바다가 여기가 해양이고 여기가 대륙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대륙 지각은 밑으로 이렇게 모음면의 깊이가 깊고요, 해양 지각은 모음의 깊이가 이렇게 얕아요. 그래서 여기가 멘틀이고요,
그래서 멘트는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아요. 해양 지각도 밀도가 작고 밀도가 작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같은 지점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왼쪽은요 밀도가 큰 감남암질 멘틀은 적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지각은 두꺼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량이 어떻게 했어? 작겠지. 질량이 작아.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해양 지각 아래에서는요 멘틀이 많기 때문에 더 질량이 큰 물질이 잡아당긴다고. 그래서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이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이 지구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표준 중력값이 실제로는 다르게 측정이 돼. 그래서 이론적으로 구한 이 표준 중력값과 실제로 내가 그 필드에 나가서 측정한 이 중력값의 차이, 그걸 우리가 중력 이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실측 중력에서 마이너스 표준 중력값을 빼준 값, 우리가 이거를 중력 이상이라고 불러요. 중력 이상.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륙 지각을 한번 가봅시다. 내가 대륙 지각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대륙 지각에서는 실측 중력하고 표준 중력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대륙 지각은 멘틀은 얇고 지각이 두꺼운 거잖아. 밀도가 작은 놈이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했을 때의 중력값이 표준 중력보다 어때야 돼? 작겠지. 응? 작게 측정이 돼야 된다고. 잡아당긴 힘이 질량이 작으니까 적게 잡아당기니까 중력값이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 중력값보다 표준 중력의 값이 크니까 중력 이상은 플러스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번에는 해양 지각을 한번 보자. 그러면 해양 지각은 실측 중력하고 표준 중력 값이 있잖아. 그럼 누가 더 크겠어? 안에 밀도가 큰 멘틀이 많아.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지. 그러니까 표준 중력보다 실제로 측정했을 때의 중력 값이 더 크게 측정이 돼야 되지. 그래서 실측 중력 값이 더 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은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값은 실측 중력이 크니까 더 플러스로 나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요. 지하에 밀도가 큰 물질이 있으면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커서 중력 이상 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으면 실측 중력값이 표준 중력값보다 작기 때문에 중력 이상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겠어? 이렇게 필드로 나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 기계를 실은 이 자동차가 있다고. 자동차를 이렇게 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지질연구소 연구원들이 지나가면서 실측 중력값을 측정한다고. 실측 중력값을 측정한다고. 그랬더니 이쪽에 중력값이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에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플러스야. 같은 표준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지. 물론 그걸 오차를 다 이제 보정해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가운데 중력값이 중력 이상값이 갑자기 커. 그 얘기는 뭐야? 이 안에 밀도가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와, 이거 밀도가 큰 무언가가 있네. 뭐? 철광석. 와, 이런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막 크게 나타나. 오, 이거 왜 그러지? 그런 걸 가지고 이 지하에 밀도가 작은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 그럼 이런 걸 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무슨 공사 있잖아.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광물자원공사, 무슨 뭐 석유 석탄 무슨 공사,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이 있다고, 연구소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연구원들은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렇게 지층을 다 이렇게 가면서 중력값을 다 측정해. 그래서 중력값이 큰지 작은지를 측정해. 그래서 그 안에 와, 여기 석유가 있을 만하구나. 거기를 시추 뚫어보는 거지. 그때 우리가 이 중력 이상값을 측정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 이상값이 크다라는 것은 철광석과 같이 밀도가 큰 물질이 있는 거고, 중력 이상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석유나 암연과 같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요, 사실은 얘들아,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석유자원공사 차량이 이렇게 가. 근데 땅에서 그리는 거랑 여기 지금 봐봐, 이렇게 자동차가 산꼭대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낮은 데로 왔다 이렇게 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지금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이 있으면 B는 중력값을 A랑 똑같은 여기 지금 해발고도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만큼이 더 높은 거잖아. 그래서 요 높은 곳에 있는 요 지금 요 산, 요 지금 대륙, 요게 이 질량이 또 잡아당기는 힘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해발고도에서 재야 되니까, 그럼 요거를 빼줘야 되나? 요 질량이 잡아당기는 중력값을 빼줘야 돼. 그래야지 일정한 기준에서 측정한 것이 되잖아.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지형 보정이라 그래. 지형 보정. 지형 보정 값을 우리가 보정해준 실축 중력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것도 오차의 원인이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측정해. 그러면 모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 지금 요만큼 요만큼의 그 공기, 쉽게 얘기하면 에어, 이 에어 때문에도 중력값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거를 후리에어 보정이라 그래요. 후리에어 보정. 결국에는 후리에어 보정, 지형 보정, 이런 보정값을 다 보정해준 실측 중력값, 그 중력값과 표준 중력값을 비교해서 그 중력 이상값을 알아내고, 그 중력 이상값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지하에 어떠한 매질이, 밀도가 큰지 밀도가 작은 매질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한다고. 그걸 우리가 중력 이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능 특강으로 넘어옵니다. 수능 특강. 자, 넘어옵니다. 자, 수능 특강 13페이지 중력장. 거기 밑줄 하나 쳐볼게요. 만료 인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며 지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원심력은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으로 자전 측의 수직이고 바깥쪽을 향하며 수직거리에 비례한다 얘기했고요. 그 아래 표준 중력값은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 얘기했고요. 극지방에서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은 0이므로 만료인력과 중력이 같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표 거기다 별표 해주고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력 이상. 중력 이상은, 중력은 측정 지점의 해발고도 를 보정해준다 그랬잖아. 지형 보정, 후리에어 보정, 이런 보정을 해주고, 지형의 기복, 지하 물질의 밀도 등이 달라지는데, 관측된 실측 중력에서 이론적으로 구한 표준중력 값을 뺀 값을 우리가 중력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중력 값을 빼준 값이 되겠다. 그 다음에 중력 이상을 이용하여 지하 물질의 밀도 분포를 알아내는 탐사 방법을 중력 탐사라고 하고, 지하에 철광석과 같은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으면 플러스로, 석유와 암연과 같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륙에선 마이너스, 해양에선 플러스로 나타낸다. 알겠죠? 자, 1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는요, 뿅. 자, 지구에 작용하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기장. 여러분 그 물리 시간에 막대 자석 실험을 했었죠. 이게 막대 자석이 있고 막대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그 자기장에다가 이렇게 철가루를 뿌려놓으면 철가루가 그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렇게 늘어선다라는 걸 배웠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 자기장. 근데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구를 그리면요, 지구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근데 똑바로 자전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똑바로 자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하고 있는데, 똑바로가 아니라 몇 도만큼? 23.5도만큼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기울어져서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알겠니? 근데 너희들 그거 알지? 나침판이라고 하지. 나침판. 나침판에 보면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있잖아. 그러면 빨간색이 N극을 가리키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나침판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럼 나침판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야? N극 방향이지. 그렇지? 북극 방향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미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구 자기장 안에는, 지구 안에는 예전에 이제 예전에 물리학자들 중에 일부분들은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자석과 비슷하게 지구 주변에도 자기장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거야. 고민하지 마. 이걸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 뭐라고 했냐면, 지구 안에는 막대 자석이 있다. 그래서 그 막대 자석 때문에 지구 주변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막대 자석설이라 그래.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 근데 지구의 내부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알았거든. 그럼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자석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건 아니구나. 그걸 누가 설명했냐면 지구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그걸 우리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그래. 다이나모 이론. 그럼 다이나모 이론이 뭐냐면, 지구에는 뭐가 있다? 핵이 있다. 핵에는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성 물질들이 있다. 이 금속성 물질들이 외핵에서 무슨 상태에 있다? 액체 상태에 있다. 그 액체 상태의 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외핵이 무엇하고 있다? 대류하고 있다. 액체 상태에서 돌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유도전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이나모 이론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하튼간에 이 다이나모 이론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면 다른 색깔로 그려야지.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그리려는데 검은색으로 그렸네.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그리면 이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거를 자기의 북극. 그래서 여기를 자북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자기의 남극이라 해서 자남이라 그래.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는 지구의 회전축의 북극이잖아. 그래서 지구의 회전축의 북극을 우리가 진북이라 그래. 진북. 진짜 북극. 그 다음에 여기를 진남이라 그래. 진남. 알겠니?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 자전축에 향하는 북극 진북과 자기장의 북극 자북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진북 지구 자전축의 북극은 물론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누웠다가 섰다 한 적은 있지만 자전축의 기울기는 달라지지만 자전축 요 지점 요 포인트는 항상 지구의 일정한 곳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진북은 변하지 않아. 컨스턴트에 일정해. 근데 자북은 지금까지 변화해 왔어. 계속 변화해 왔다 그래. 우리가 지지를 그 땅 속에 있는 땅 안에 있는 지지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지구의 자북의 위치가 계속 변화해 왔어. 알겠니? 다시 진북과 자북 중에 변하지 않는 게 누구야? 진북. 자북은 변했어. 그래서 우리가 진북을 변하지 않는 진북을 기준으로 사용해요. 또 한 가지, 니네가 이렇게 나침판을 향하잖아. 나침판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침판이 어느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N극이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야? 사실은 알고 보면 진북이 아니라 어딜 가리키는 거야? 자북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자북 방향.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북과 자북의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진북과 자북의 차이. 그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각이라 그래. 편각. 어느 쪽으로 편했냐? 어느 쪽으로 시프트 편했냐? 불편했냐? 편했냐? 어느 쪽으로 휘어졌냐? 어느 쪽으로 돌아갔냐? 이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적도야. 그리고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이제 자남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라는 공간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지. 사실은 지구 표면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되지. 우리가 구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야 되지, 그렇지? 응? 곡선을 그렸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침판을 갖다 놔. 그럼 이제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나침판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데 뭐에 따라 쓰냐면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자기력선 방향으로 이렇게 쓴다고, 똑바로. 그러면 요 중위도쯤 오면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극지방에 가면 이렇게 휘어지고. 알겠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침판이 이렇게 휘어. 그래서 이렇게 나침판 핀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바늘이 있잖아. 작은 바늘이. 그러면 이 바늘이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니네가 이걸 나침판을 가지고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겁나 빠르게 막 뛰어가잖아. 뛰어가면서 이렇게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 바늘이 적도에서는 이렇게 서 있는데 극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휘어져요. 자기력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극지방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정말 비싼 나침판 있잖아. 그러니까 나침판마다 위도마다 쓰는 나침판이 사실은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나침반 바늘에 앞하고 뒤에 무게가 좀 달라. 그래서 뒤를 이렇게 무겁게 해놔. 이렇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도 만든다고, 나침판을. 알겠어? 결국엔 자기력선이 극직으로 갈수록 이렇게 곤두박질 친다는 얘기야, 결국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적도에서 보면 수평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위도를 보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수평과 수평과 그리고 이 지금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이 바늘이 수평이 아니지. 그러면 요 차이가 생기죠. 요 차이. 그렇죠? 수평에서 곤두박질 쳤잖아. 요 차이를 뭐라 그래? 요 차이를 우리가 복각이라 그래. 복각.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나침반이 있는데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이거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거야. 복각. 편각, 복각. 알겠니? 그럼 이 편각, 복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검정색으로 뿅.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선생님이 지구 자기의 요소라는 걸 한번 알려줄게. 선생님이 예전에 진짜로 미대 가려고 했어. 중학교 때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미술 상 받고 그랬어. 상 받았어. 근데 그때 아이런, FE를 우리가 영어로 IRON, 아이런이라고 그래요. 아이런이 없어가지고 그때 중학생 때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교내 대회를 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외부 대회에 나간 건데, 교내 대회 할 때 선생님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소묘, 그래서 사비 연필로 막 이제 소묘하잖아. 그래서 소묘를 해가지고 너무 잘 그렸어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나를 전국 대회에 내보냈어. 그래서 전국 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 근데 교내 대회에서 그 상을 너무 잘해서 이제 나간 거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혼났어. 미술 선생님한테. 여자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뭐 한 중학생쯤 준 이제 아들 같은 애를 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아줌마 선생님이셨는데 엄청나게 혼났어. 왜 혼나는 줄 알아? 내가 뭘 그렸는 줄 알아? 손을 그렸어. 근데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스펙줄에다 그리는데 이제 뭘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도 기억나.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어. 이걸 나중에 선생님이 볼 거라는 생각도 없이, 그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니네도 그런 적 있었잖아. 중2 때, 막 중3 때. 손을 이제 그린 건데 그냥 손을 그린 게 아니라 주먹 가위를 그렸어요. 주먹 가위. 근데 내가 주먹 가위라고 할게 못하겠어. 주먹인데 그거 있잖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알죠? 있잖아. 그거랑 이거 못하겠네. 이 손가락 말고 있잖아. 이거 주먹 가위를 그린 거야. 이쪽에다 주먹을, 이쪽에다 가위를.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려가지고 전국대회 내보면서 엄청 혼났어. 이걸 그렸다고 막. 근데 너무 잘 그렸어.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바른 사나이.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자기의 3요소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뿅, 잘 그린다, 그치? 참,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딱 잘 그리지? 점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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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금 이제 샤프하게 그릴 거, 너무 퉁퉁하게 그렸네. 그러면 이때 있을 때 이제 나침판이 있다고. 나침판이 거기 이렇게 지금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침판이 이렇게, 어떻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침판이 이렇게 향하는 거야. 그럼 나침판이 향하는 방향을 뭐라 그랬어? 지구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 지구 자기력선.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공간에 있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자기력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자기력 선이 향하는 방향이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 방향 여기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그 자기력 선이 향하는 방향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선생님이 그린 거 요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한다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그래서 이쪽 꼭지점이 이쪽으로 향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두 가지의 벡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이 평면을 노란색처럼 이렇게 평면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아래쪽 힘 요 벡터랑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리는 요쪽 힘 벡터랑 이렇게 두 가지의 벡터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때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힘 벡터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평 자기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직으로 향하는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벡터의 힘을 연직 자기력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이쪽 방향, 이쪽 점에서 이쪽 방향,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 그린 데가 여기가 진북이야, 진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전축에 지구 자전축에 북극이 있는 방향이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 지구 자전축은 변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치? 지구 자전축 진북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요 지금 나침반이 이쪽으로 향했잖아. 이쪽 방향이 수평자기력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뭐가 됐어? 자북 방향이 되겠지. 자북 방향. 그러면 자북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진북과 자북이 향하는 요 각도 차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이걸 우리가 편각이라고 그랬지. 편각. 응? 이걸 편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 있는 요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했다. 복각. 요거 의미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 스텝이야.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까지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돌아간 편각, 복각. 알겠니? 응. 전자기력선 방향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알겠어요? 응. 그러면 편각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았을까? 결국은 생각해봐.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야. 그걸 우리가 편각이라 해. 그러면 자북하고 진북 중에 뭘 기준으로 하겠니?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한 거. 그래서요. 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진북. 왜? 진북은 안 변하니까.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근데 진북을 기준으로 나침바늘이 왼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요것도 편각이고 요것도 편각이에요. 근데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기준은 뭐냐면 시계 방향이야. 우리는 시계 방향을 보는데 얘는 지금 반시계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라 그래. 그 다음에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시계랑 똑같잖아. 그걸 플러스라 그래.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30도다. 그러면 자침이 진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30도 들어갔으면 걔를 우리가 마이너스 30도 편각이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면 편각이 플러스 30도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알겠어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해. 진북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북이니까 이쪽이 이스트고 이게 미쳤나봐. 이게 웨스트고 이게 이스트잖아요. 이쪽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30도 웨스트
또는 이쪽은 반대편은 30도 이스트라고 표현해. 똑같은 말이야. 또는 얘를 30도 서편각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30도 동편각이라고 얘기해. 알겠어? 그래서 편각은 뭘 기준으로 해? 진북을 기준으로 해.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복각.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복각은 적도에서 복각은 얼마야? 그렇지. 적도에서 복각은 복각의 크기는 적도에서 0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자남으로 갈수록 또 복각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요 말 뜻을 잘 알아야 돼. 근데 복각의 크기가 둘 다 증가하는데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 갈수록 플러스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북에서는 플러스 90이라고 하고 자남에서는 마이너스 90이라고 그래. 알겠어? 됐죠? 자, 그러면은 수능 특강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자기장의 형성.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한다. 다이나모 이론.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유도 전류 작용으로 지구 자기장이 발생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각. 복각은 어디서 자북에서 플러스 90, 자기 적도에서 0도라 그랬죠. 그러면 연직자기력은 연직자기력이라는 게 뭐야? 베이비 원모탐 아래로 길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극지방에서 아래로 길쭉하죠. 그래서 극자북에서는 연직자기력과 전자기력의 크기가 같고 수평자기력은 자기 적도에서 같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편각. 편각은 자침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치우치면 웨스트 또는 마이너스라고 하고 동쪽으로 치우치면 이스트 또는 플러스라고 표시한다. 그 다음에 복각은 자침의 N극이 아래를 향하면 플러스 위로 향하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자북극에서는 플러스 자남극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평자기력. 어느 점에서 지구자기력의 세기를 전자기력이라고 하며 우리는 수평자기력을 측정하니까요. 전자기력의 수평성분의 세기를 수평자기력, 연직성분의 세기를 연직자기력이라고 한다. 수평자기력은 자극에서 0이고 자기 적도에서 최대이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의 변화. 이 지구자기장의 세기도 변한다는 거야. 뭐냐면 일변화. 하루를 주기로 변한다고. 그럼 지구자기장의 세기는 뭘 영향을 받겠어? 태양의 활동을 영향을 받아. 태양. G드래곤 말고 태양. 대성이 말고 태양. 태양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태양의 영향을 받으니까 낮과 밤 중에 태양이 있는 데가 어디야? 낮이잖아. 그러니까 낮에 밤보다 낮에 일변화가 커. 지구자기장이 변한다고. 태양 때문에.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 중에 태양하고 관계 있는 애가 더 누구야? 여름이지. 그러니까 여름에 일변화가 커. 지구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고. 같은 지점에서 측정할 때 계속. 그 다음에 자기폭풍. 태양의 흑점 주변에 플레어가 활발해질 때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했었죠. 태양이 활발할수록 자기력선이 많이 나오니까 흑점도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흑점이 많다는 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거잖아.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걔가 우리한테 플라즈마 입자들을 많이 방출하는 거고 빛 입자를 많이 방출하는 거고 그 빛 입자 때문에 우리 지구 자기장이 교란된다고. 계란이 아니고 교란. 그래서 자기폭풍이 그걸 우리가 자기폭풍이라고 하는데 자기폭풍이 일어나면 델린저 현상. 델린저 현상이 뭐냐면 무전기 같은 거 할 때 방해되는 거. 그런 거 오로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영년 변화. 지구 내부 변화 때문에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영년 변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자기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구 주변에 이렇게 자기대가 있어. 이렇게 두 개의 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도넛 모양인데 내대가 있고 외대가 있어. 응?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도넛이 있다고. 자기 도넛. 그래서
근데 태양에서 오는 저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서 밀되어 있는 도넛 모양의 방사선대인데 네 대는 양성자로, 네 대는 플러스 양성자로 되어 있고 외대는 주로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벤 앨런드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플라즈 입자가 얘를 뚫지 못해. 그래서 대신 어떻게 되냐면 이 벤 앨런드 자기력선을 따라서 극지방으로 들어가서 극지방으로 대전 입자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발광, 빛을 발하는 거야. 그게 뭐야? 오로라야. 그래서 오로라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극지방에서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적도지방에서는 백날, 천날 기다려도요 오로라 관측 못해요. 그럼 오로라 관측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극지방, 저 북유럽으로 가야 돼. 북유럽에 가면 우와 저게 오로라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